오늘은 양자 계산과 양자 정보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 해왔던 양자 얽힘의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1강에서 4강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얽힘 강의는 기본 양자역학의 1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자역학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기본 양자역학에 나와 있는 그 문제 풀이집이 또 같이 출간이 됐으니까 양자 얽힘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가끔 문제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풀이들은 양자역학 문제 풀이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자 얽힘의 이제 중요한 뼈대는 하나는 양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인데, 퀀텀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은 서로 고전적으로 다른 두 상태가 동시에 하나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동전을 땅에다 놨을 때 동전의 위가 앞면인 상태하고 위가 뒷면인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인데, 두 상태가 확률적으로 중첩돼서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담론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담론은 양자 중첩을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낸 경우인데, 밀폐된 방 안에 고양이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독극물이 있고 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이 되면은 이 독극물이 이제 깨져 가지고 고양이가 죽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되기 전에는 고양이가 살아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된 후에는 고양이가 죽어 있을 텐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제 무작위적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제 방출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적으로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하고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처럼 그렇게 서로 중첩돼 있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을 열고 보면은 관측하는 거에 해당해 가지고 고양이가 살아있던가 죽어있던가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스핀이 2분의 1, 예컨대 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는 스핀이 업인 경우하고 스핀이 다운인 경우, 그러니까 업인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고 다운인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전자를 보면은 업인 상태하고 다운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뭐냐?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의 개나 하나의 입자 사물만 생각을 했는데, 두 개의 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 되려면은 두 개 이상의 개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개를 다루는데, 예를 들자면은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스핀이 2분의 1인데,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은 앵귤러 모멘텀 어디션에서 이 스핀 2분의 1을 두 개를 더하면은 전체 스핀은 1이거나 0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체 스핀이 이제 1인 경우를 우리가 삼중항, 왜 삼중항이라면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업 있고, 또 업 다운에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고, 다운이 있는데 각각이 1, 0,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m 이퀄 s 이퀄 1이고 m 이퀄 0인 경우를 우리가 플러스 보로 표시하고, s 이퀄 0이고 m도 0인 경우를 우리가 마이너스 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데서 단일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얽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얽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얽혀 있는 경우라고 우리가 보질 않습니다. 그냥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얽혀 있는 경우라고 본다. 그래서 이 스핀 단일항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1번 입자의 스핀을 측정하면은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입자가 업인 경우에는 2번 입자는 반드시 다운이 돼야 되고,
1번 입자가 스핀이 다운인 경우는 2번 입자는 반드시 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얽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양자 얽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의 개는 어떤 순수한 상태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상태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중첩이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통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앙상블을 도입을 하고 모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앙상블의 평균값, 그 다음에 앙상블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앙상블을 나타내기 위한 밀도 연산자, density operator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도입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태로만 이루어진 게를 우리가 퓨어 앙상블, 순수 모둠이라고 그러고 그런 순수한 모둠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게를 우리가 섞인 모둠이다. 믹스드 앙상블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순수 모둠이 섞여 있는 경우를 각각 순수 모둠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첩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섞인 모둠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밀도 연산자를 거기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도 연산자를 두 개의 순수 상태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반반 비율로 섞여 있는 경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첩하는 거하고 다르죠. 중첩 상태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밀도 연산자는 여기서 보면은 연산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밀도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유도하기 전에 모든 평균의 개념을 나타내요. 모든 평균이라는 거는 그 이제 순수 모듐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그 개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터, 관측 가능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오퍼레이터 5에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 평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측정량, 관측량이라고 그러죠. 관측량 5에 대해서 각 순수 모듐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그거의 존재 비율이 PI니까 거기다 곱해서 가중 평균을 하면은 모듐 평균, 전체 모듐 평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섞인 모듐의 모듐 평균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존재 비율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고 각각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 그러니까 존재 그 섞인 모듐 내에서 그 존재 비율이니까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항상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평균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관측량 5의 고유 상태하고 고유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앞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컴플리트 세트를 이루니까 요거 해서 서메이션 m 하면 1이고 요거에서 서메이션 n 하면 1이니까 요 2를 그냥 삽입한 거죠. 그러니까 알파 5 알파 i는 앞에 있던 거하고 똑같죠. 요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계산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이 기저를 5의 고유 상태로 봤을 때인데 5의 고유 상태가 아닌 경우 그 기저를 BN이라고 그랬을 때 BN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고유 상태가 아닌 거지만 이것도 역시 컴플리트 세트를 이룬다고 봐가지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알파 5 알파 i였는데 각각 BM, M, BN, 서메이션 N을 넣으면 이게 각각 1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밖으로 뽑아내면은 요거는 요로 가고 요거는 요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밀도 연산자를 도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요 PI 알파 I 캣 알파 I 브라 요거죠. 요거를 밀도 연산자 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pi 알파의 로니까 로의 bn b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행렬이로 볼 수가 있죠. 얘는 로라는 density operator의 매트릭스 행렬의 n번째 항이 되겠죠. 이거는 O라는 측정량의 bn에 대한 기저에 대한 mn번째 기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rho nm OMN이 되죠. 그러니까 M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하고 O를 곱한 거가 되겠죠. 로 NM OMN이니까 M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면은 로 O하고 BN BN이 되니까 NN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트레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스 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결과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섞인 모듐, 일반적인 섞인 모듐에서의 측정량의 평균값, 모든 평균을 우리가 density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알파 i는 각 순수 모듐이었죠. 순수 모듐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존재 비율이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O의 측정 평균, 그러니까 모든 평균은 그 O하고 로, density 오퍼레이터 로를 곱한 거에 그 기저에 대한 트레이스를 취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요거죠. 요겁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요거다. 그 여기를 기억하면 될 거. 그러니까 5에다가 측정량 5에다가 연산자죠. 그다가 로라는 density 오퍼레이터를 곱해가지고 트레이스 취한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트레이스는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로 곱하기 5나 5 곱하기 로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우리가 밀도 연산자를 앞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알파 i라는 거는 그 섞인 모듐의 각 순수 모듐들을 나타냅니다. i번째 모듐. 그럼 pi는 존재 비율이고 그렇게 하면은 로를 저렇게 정의를 하면은 밀도 정의를 하면은 모든 평균 앙상블 에버리지는 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량 5 연산자죠. 거기다가 density operator 로를 곱한 거에 트레이스를 구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게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 이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도 연산자의 특징, 밀도 연산자가 앞에서 pi, 알파이였죠. 이게 로였는데 이거에 대거를 취하면은 허미션 어드조인트죠. 그거 하면은 대거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냐. pi는 여기 실수니까 0에서 1 사이 실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알파 이렇게 순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로 대거는 로가 되니까 밀도 연산자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에르미트 연산자다. 이렇게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로 대거가 로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는 항상 1이 된다. 왜 1이 되느냐. 자, 트레이스 로를 한번 해봅시다. 로의 BM이 이제 트레이스를 취한 게 되겠죠. 자, 그런데 로가 뭐였습니까? PI의 알파 I, 서메이션 I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는 알파 I, BM 알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건 뭐 숫자니까. 요거는 요 브라켓 한 거는 이게 숫자에 불과하니까 컴플렉스 넘버겠죠. 그래서 알파 I, BM 알파 I 하면은 M이 서메이션 하면은 M의 서메이션 하면 이게 컴플렉스 세트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알파 I. 알파는 자기 자체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는 1이 되고 pi에 대한 서메이션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density 오퍼레이터든 간에 그 트레이스를 취하면 1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density 오퍼레이터 밀도 연산자의 특징은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로는 로 대거고 로의 트레이스는 항상 1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강에서 했던 얘기고 2강에서는 이제 엔트로피, 폰 노임만 엔트로피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순수 모듐의 경우에는 밀도 연산자 표현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섞인 모듐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상태로만 모듐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PI가 딱 어떤 n번째가 이제 알파 m이 어떤 i번째 중에 하나로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가 pi 알파였으니까 델타 im 집어넣으면 알파 m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 모듈은 그러니까 알파 m이라는 순수 모듈은 로가 알파 m 캣 브라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로 자승은 그냥 로가 되는. 왜냐하면 이거 두 배 하면은 알파 m 캣 브라 여기 다시 캣 브라 하면 알파 m 여기 브라켓 하면 1이니까 다시 하나만 남겠죠. 그러니까 로가 되고 트레이스 로 자승은 로니까 이건 또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 자승한 건 로가 되고 트레이스 로 자승은 트레이스 로나 마찬가지니까 역시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모듈의 경우에는 트레이스 로 자승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연습 문제에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연산자의 시간 변화를 보면은 이게 마치 앞에서 오퍼레이터의 모든 시간 변화하고 비슷하게 주어졌다. 여기서 보면은 IH바 D로 Dt는 H로인데 이게 마치 그 고전 통계역학에서 밀도 함수, 유사한 공간에서 밀도 함수가 만족하는 그 리우빌 방정식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D로 Dt가 H로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IH바가 부쩍 양자역학적인 경우니까 D로 Dt는 H로죠. H로. 그거하고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서 CL 브라켓 CL이라는 거는 포화송 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폰 노이만 엔트로피인데 이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이제 앞에서 이 밀도 연산자가 밀도 함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이제 볼츠만 엔트로피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해요. 트레이스 로그로에다가 마이너스 KB를 곱해준 값이다. 로가 대각 행렬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고유 상태 기저일 경우에는 K번째 기저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하고 하면은 델타 IK, 델타 JI가 나오니까 요거는 PJ 델타 JK가 돼가지고 로 JK가 이제 이 다이고널 엘리멘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이고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 상태 기저에서는 밀도 연산자는 이제 대각 행렬로 주어진다. 고유값에 해당하는 거죠. 대각 행렬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폰 노이만 엔트로피를 이 고유 상태 기제에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이제 결과만 얘기하면은 로 대신에 PI, 로그 PI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PI는 존재 비율이었죠. 각 모듈의 존재 비율이었죠. 요게 그 고전적인 그 깁스 엔트로피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보려면은 이제 이게 로가 대각 행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 행렬의 로그를 취한 거는 뭘로 주어지느냐?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그냥 각 대각 행렬의 로그를 취한 거는 각 대각 행렬의 값, 그 엘레멘트 그러니까 그 성분 값에 로그를 취한 거하고 같다 이러니 그렇게 되면은 요거 곱하기 로그 P1 로그 P2 곱한 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다. 자, 그래서 이제 순수 모듈의 경우는 PI가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러니까 1 하나만 1 로그 1이 되니까 로그 1은 0이죠. 그러니까 0이 됩니다. 나머지는 0이니까 0이. 그래서 순수 모듈의 경우는 엔트로피가 0이라는 거예요. 폰 노이만 엔트로피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섞인 모듈의 경우는 이제 이게 0보다 크죠. 왜냐하면은 이게 PI가 0하고 1 사이니까 로그 PI는 마이너스 값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PI 값은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섞인 모듈의 경우는 S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대각 행렬의 로그가 왜 각 성분의 로그를 취한 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한 얘기는 이런 대각 행렬이 있을 때 그 로그 대각 행렬의 로그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대각 행렬의 로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은 다시 맞다는 거죠. 자, 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는 익스포넨셜 로그로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로그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은 요거 이제 각각은 이런 합으로 주어지겠죠. 왜냐면 이게
전부 다 1 로그로 2 팩토리얼 로그로의 자성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익스포넨셜 로그 P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익스포넨셜 로그 P2.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로그 P1이니까 쭉쭉 하면은 로는 로니까 컨시스턴트 하죠. 그러니까 로그의 대각행렬의 로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컨시스턴트 하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대각행렬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복잡한데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하면은 대각과 가능한 행렬의 경우는 원래의 매트릭스에다가 V 인버스 V를 해주면은 이제 대각화된 행렬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V라는 행렬은 행렬 M의 고유 벡터들이죠. 그리고 람다는 그 고유값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원래 M은 람다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대각화된 이렇게 주어지니까 M은 V 람다 V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값을 알게 되면은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을 알면 우리가 M을 이렇게 이제 분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로그 M을 취하면은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결과를 쓴 건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이 과정에 체크를 한 거죠. 자, M이라는 행렬은 익스포넨셜 로그 M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이거는 로그 M이 이거니까, V 로그 람다 V 인버스 N으로 쓰면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n의 1승인 경우는 v 로그 람다 v 마이너스 1, n의 2승이면 v 로그 람다 v 인버스, v 로그 람다 v, 그러니까 v 인버스의 v가 없어지고 로그 람다의 자승이 되고 v 이렇게 돼서 이쪽에 v하고 v 인버스 나왔고 요거 n승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로그 람다 n이죠. 익스포넨셜 로그 람다 n은 람다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있었던 뭡니까? m이잖아요. m이니까 m이 m이 되니까 우리가 로그 m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일반적인 행렬의 로그는 v 로그 람다 v 인버스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람다는 고유값 행렬이고 v는 그 고유 벡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 폰 노이만 엔트로피가 어떻게 해서 이제 양자 통계역학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폰 노이만 엔트로피가 이제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극대화돼야 되기 때문에 델타 S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경우에 이제 모든 평균, 에너지의 모든 평균은 앞에서 모든 평균이 그 에너지라는 거는 하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니까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다가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곱한 거에 트레이스를 구하면 모든 평균이죠. 그 에너지의 모든 평균을 우리가 U라고 표시하면은 그걸 우리가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U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열적 평형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나 밀도 연산자 등은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델타의 H 이게 기대값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0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에너지의 고유값이니까 EJ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트레이스로는 델타로 JJ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S가 앞에 엔트로피 역시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델타 S 걸 0이 돼 변화가 없어야 될 테니까 이 S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베리에이션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먼저 이건 로 앞에 있는 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거 하면은 로분의 1하고 로그로 나오니까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자체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라그랑지 곱수로 곱하면은 요거로 하면은 델타 로 요게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EJ, BEJ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1이죠. 1이니까 이거 C라니까 이게 라그랑지 곱수들이 여기 B하고 C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0으로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로 JJ가 요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요거에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BJ C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로 시그마 로 JJ는 1이죠. 왜 그래요? 아까 로 JJ가 지금 고유 상태 기제, 그러니까 에너지 고유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그 고유값이 EI고 고유 상태 기제에서는 이제 대각 행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1이 되겠죠. 로 JJ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그 모둠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B를 베타로 표시를 해가지고 1 오버 KBT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요거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를 B를 베타로 표현하면은 분모에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분배함수라고 부른다. 파티션 펑션. 자, 그래서 이 분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분배함수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고유값으로 나타내는 이걸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밀도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평균에 적용하면은 5에다 로 하면은 J의 익스포넨셜 베타 H 이거죠? Z는 이게 이제 이미 이게 트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숫자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오고 익스포넨셜 베타 H하고 로 여기에 오퍼레이터니까 해주면은 된다.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에너지 기저에서는 하밀토니안 고유상태 기저에서는 에너지가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 EJ가 될 거고 요거는 EJ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각 요거는 그거죠. 그 분배함수니까 요거는 이제 에너지 기저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에너지가 이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O가 이거니까 하밀토니안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니까 O가 이제 하밀토니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걸 H로 바꿨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EJ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EJ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O가 H로 바뀌니까 J번째 에너지 준위에서의 기대값은 EJ가 되니까 EJ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로그 분배함수의 로그를 취한 거에 베타에 대한 편미분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값이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S는 어떻게 썼습니까? S는 마이너스 KB 트레이스 로그로인데 이것도 로를 또 요거를 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요거는 이제 뭐 로그 Z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로그 Z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로그 익스포넨셜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베타 H 플러스 로그 Z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 자, 근데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이 기대값이잖아요. H의 기대값이니까 베타의 H 기대값 플러스 자 트레이스 Z의 익스포넨셜 베타 H 여기 트레이스 하면은 요게 바로 Z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상쇄돼 가지고 이거는 없어지고 요 로그 Z 하고 요거 남습니다. 그래서 로그 Z 이렇게 돼 가지고 요게 어떻게 되니까 베타가 KT분의 1이니까 이게 U고 KK 없어지고 T분의 U KB 로그 Z가 된다. 그래서 이게 S는 T분의 U KB 로그 Z다.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은 이게 통계역학에서의 헬리몰츠 자유에너지, 프리에너지에서 똑같다.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헬리몰츠 프리에너지를 A라고 하면은 U-TS하고 같다. U-TS는 요 S를 이쪽으로 오면은 양변에 T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KBT 로그 Z가 되죠. 그래서 헬리몰츠 프리에너지는 U-TS인데 그거는 이 경우에 마이너스 KBT 로그 Z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분배함수죠. 분배함수로 이렇게 헬리몰츠 프리에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통계역학적인 그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알 수가 있다.